달순군은 지역 결혼 어르신 80여 분을 모시고 희망 풍차 합동 생신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날 생신잔치에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과 생일상이 준비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대구 달성군 지구협회 회원들은 어르신들을 위해 음식과 함께 따뜻함도 접시에 담아 옮겨드렸습니다. 또 어르신들에게 생일 선물과 큰절을 올리며 만수무강을 기원했습니다. 이에 어르신들은 고마움을 담아 화답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희 합동 생신잔치는 늘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12년째 되는데 또 매달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방문하고 어려운 점, 이야기거리도 들려주고 또 불편한 점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렇게 어르신들하고 좀 가까워져가지고 달성군의 114세대를 우리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부채춤과 신명나는 우리 가르기, 어르신들의 생신을 축하했습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 경과보고와 인사말, 김문호 달성군수와 윤태만 달성군 노인 회장 등이 함께 축하 건배제의와 생일 떡 케이크에 꽂힌 촛불을 껐습니다. 이날 생신잔치는 2018년을 시작으로 올해 12번째로 열렸으며 달성군 적십자 봉사회에서 1:1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보살펴드리고 있는 어르신 114분 가운데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 80여 분을 모시고 열렸습니다. 우리 적십자회 달성군도 우리 지회에서 회원님들이 또 홀로 사시는 또 외로우신 그 어르신들을 자매 결합해 주셔가지고요. 올해 12번째 이런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합동 생신잔치인데 오늘 잔치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많이 돌봐주시고 계시거든요. 늘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 오신 우리 어르신들 무병장수하고 좋은 기운 듬뿍 받아가지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한편 달성군 적십자 봉사회는 2005년부터 지역 내 생활이 어렵지만 정부 지원이 많지 않은 홀몸 어르신 114분을 발굴해 1:1 결연을 맺고 밑반찬 봉사, 빨래, 청소 등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3일 조합 내거리에서 월배 차량 기지간 도로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통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이태원 달서구청장과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윤재옥 국회의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 개통식을 축하했습니다. 조합로는 월성 내거리에서 월배 차량 기지까지 2km 구간으로 월성 내거리에서 조합 내거리 구간 1240m는 2001년에 완공됐으나 조합 내거리에서 월배 차량 기지 구간 760m는 미개설되어 차량들이 월곡로 및 월배로 등으로 우회해 그동안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월배지구의 급속한 도시화 진행과 유천 IC 개통으로 월배지구 일대에 교통난이 가중되어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로 인한 교통난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월배지구의 수건사업 해소를 위해 시비 412억 원을 들여 2015년 11월 착공, 지난 4월 3일 도로 개설 공사를 완료해 마침내 조합로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됐습니다. 조합로 전 구간 개통으로 인해 월배 신도시 내 우회 거리가 50% 감소되고 하루 2만여 대의 교통량이 분산돼 월배지구 내 주요 도로의 평균 통행 속도가 13km에서 32km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 여건이 크게 향상되고 유천 IC 접근성도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낙동강 대구 환경통합축제 성공 기원을 위한 붐업 행사가 2일 강정고령보 디아크 인근 강변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9월 개최 예정인 낙동강 대구 환경통합축제 성공 개최를 위해 대구시와 K-워터, 달성군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강정고령보 디아크 주변 환경정화 활동과 지역 자생수목인 미루나무, 후계목 식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환경단체와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은 강정고령보 디아크 주변에서 환경정화 활동과 비료주기 행사를 펼쳤습니다. 이어 본 행사에선 기념식과 함께
내빈들이 나와 미루나무 후계목을 식재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낙동강의 옛 이름인 낙강의 이름을 인용해 신낙강지락 나무라 명명한 표지석도 세웠습니다. 한편 대구시와 K워터는 지난해 12월 낙동강 강문화 활성을 위한 대구 환경통합축제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구 환경통합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이번 붐업 행사를 진행했으며 낙동강 대구 환경통합축제는 낙동강 중심의 강문화와 달성 섭지 중심의 생태문화가 만나 지역 축제와 어우러져 환경 보전 의식을 확산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영 마이스터들의 기술 경연의 장인 2019 대구광역시 기능경기대회가 3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4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 동안 경북기계공고와 달서공고 등 7개 경기장에서 46개 직종 410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룹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에서 주최하고 대구시 기능경기위원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개회식은 4월 3일 경북기계공고 강당에서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대구시 교육감, 선수, 기술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7개 경기장에서 폴리 메카닉스, 게임 개발, 자동차 정비, 요리 등 직종별 경연과 함께 기능 경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네일아트 체험과 나만의 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도 운영됐습니다. 한편 시상식은 4월 8일 오후 2시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리며 대회 1, 2, 3위 선수에게는 해당 직종의 기능사 시험 면제와 함께 오는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구시 대표로 참가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2019)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가 4월 3일부터 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제품을 한 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국내를 넘어 아시아 3대 신재생 에너지 전문 전시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 27개국 300개사가 참여해 850개 부스 규모로 개최됐습니다. 전시 이외에도 기술과 시공, 금융 등 한 자리에서 비교해 볼 수 있어 국내는 물론 해외 신재생 에너지 분야 바이어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LED 산업전과 태양광 전문 전시회, 올해 처음으로 전기공사업계의 전국 기능 경기대회 등이 열리는 2019 전기공사 엑스포가 함께 개최돼 전시회 시너지 효과를 한층 높였습니다. 특히 역대 최다 글로벌 탑10 태양광 기업 참가와 함께 지난해 81개사에서 100여 개사의 해외 바이어가 참가해 참가 업체의 수익 창출 및 판로 개척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 청정에너지로 100% 자립화라는 목표 아래 청정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더불어 국내외 에너지 기업 동참을 이끌어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품바 40주년 기념 공연이 4월 3일에서 6월 2일 봉산문화회관 스페이스 라운홀에서 공연을 갖습니다. 각설이 타령으로 유명한 품바는 실존 인물이었던 각설이피의 대장 청장근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목소리로 우리네 일상을 관통하며 시대를 넘나드는 한가 해학을 밀도 있게 조명해온 한국판 모노 드라마입니다. 이번 공연에는 역대 품바 중에 명인으로 꼽히는 9대 품바 최성훈과 30년차 이상의 베테랑 강대인 16대 품바 전수환도 출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봉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웃는 얼굴 아트센터의 가정의 달 특별기획전 인형의 꿈을 4월 11일에서 5월 10일까지 웃는 얼굴 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는 지역을 넘어 활발한 작업 활동을 하는 동시대 두 젊은 작가 공병훈과 한승훈 작업을 4월의
웃는 얼굴 아트센터 갤러리의 가정의 달 특별기획전으로 마련하였으며 그들은 지역에서 신진 작가로 시작하여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견인차 작가들입니다. 또한 대구 시민들과의 만남의 장을 여는 참여 전시로 작가들을 갤러리에서 직접 만나볼 기회를 가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웃는 얼굴 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는 4월 4일부터 6월까지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9곳을 방문하여 상반기 찾아가는 쓰레기 올바로 버리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찾아가는 쓰레기 올바로 버리기 교육은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자체 제작한 홍보 영상 상영으로 진행됩니다. 또 종량제 봉투 성상 분석으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과 분류된 재활용품이 어떻게 재활용되어 새로운 자원이 되는지 교육합니다. 특히 지난해 간내 유치원 11곳, 초등학교 16곳에 찾아가는 쓰레기 올바로 버리기 교육을 실시하고 어르신 대상으로 10회,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대상으로 3회의 설명회를 가지는 한편 달서구는 2018년 단속 테이블 및 CCTV 설치, 청결 지킴이 운영 등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쳤습니다. 달서구는 4월 가학의 달을 맞이하여 오는 6일 오후 1시 구청 2층 대강당에서 달서구와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대구지시 재산센터가 주관하는 제8회 달서 창의 발명 가족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8회째 맞이하는 이 행사는 미래 발명왕을 꿈꾸는 지역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과 학부모 등 40가족 120여 명이 참가해 가족과 함께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미션 해결 경연에 나섭니다. 창의 발명 가족 경진대회는 당일 기본 재료를 제공한 가운데 즉석에서 과제가 주어지면 가족들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모아 직접 작품을 만들고 결과물이 완성되면 평가 후 시상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부대 행사로 창의를 주제로 한 포토존 풍선 아트와 마술 공연도 열려 대회 흥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다사업 새마을협의회 분여회는 2일 자원 재활용 운동의 하나로 헌옷 모으기 활동을 전개하고 골목길 미관 환경 개선을 위해 헌옷 수거함 20개를 도색하고 정비했습니다. 회원들은 관내 곳곳에 낡고 오래된 헌옷 수거함을 모아 수리하고 수거가 되는 품목과 수거가 안 되는 품목을 구별하여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도색했습니다. 또한 헌옷 수거함 주위에 이불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한편 다사업 새마을협의회 분여회에서는 매년 사랑의 맛바구니와 사랑의 김장 나눔, 사랑의 집고추 주기, 국토 대청결 운동 등 각종 나눔과 봉사활동에 앞장서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달성소방서는 2일 시청 대강당에서 2018년 대구 소방관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30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방관서 종합평가는 대구 소방본부 주관으로 지난 1년간 각종 소방 안전 정책을 5개 분야 27개 평가지표 120개 세부 추진지표를 기준으로 소방서 간 경쟁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소방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시책을 추진해 시민의 안전과 책임지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정규동 서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직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성경찰서 치안알림이 김효인, 임준환입니다. 2019년이 시작된 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지났습니다. 설렘이 가득한 4월 달성 치안알림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불법 음란물 영상 유통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달성경찰서에서는 불법 촬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해 최근 경찰과 다양한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올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이트 운영자와 헤비 업로더를 검거하고 입건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불법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고 파는 행위인 유통은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음란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112나 인터넷 사이버경찰청 앱 등을 통해 24시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IT기술 강국 아래 불법 음란물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불법 음란물 유통에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달성경찰서에서는 주민 밀착형 탄력순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탄력순찰 제도란 무엇이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순찰이란 지역 주민들이 요청하는 시간과 장소에 순찰을 하는 주민 중심의 치안활동을 말합니다. 탄력순찰 신청 방법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설치해 순찰을 원하는 장소와 순찰 항목을 선택해 신청하는 방법과 순찰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를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파출소나 지구대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어두운 골목이나 한적한 곳 등 다니기 무서운 장소가 있었다면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탄력순찰 제도 활용이 치안 사각지대 없는 더욱 안전한 우리 동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 중에는 가해자와의 관계나 보복을 걱정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달성경찰서에서는 생활 주변 악성폭력 범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달성경찰서 형사과에서는 생활 주변 악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아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60일 동안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2월 말부터는 주민 간담회와 함께 대중교통, 대학, 전통시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의료 현장과 대중교통, 대학 내, 전통시장 등 생활 전반에서 일어나는 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 면책과 익명조사 등 피해자 보호 제도도 병행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나와 이웃의 일상을 바꿀 수 있게 우리 경찰에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그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요 보이스피싱 수법 2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수법인데요. 서민들의 급박하고 궁핍한 형편을 악용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악성 코드 앱 설치 후 대출금 상환 조건으로 개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불러주며 돈을 입금시키도록 한 뒤 이를 가로채는 방법입니다. 신용등급 조정과 대환대출, 담보비 등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본인의 예금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심리적 압박 후 예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 수사의 예금 보호를 이유로 계좌 이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에서는 날로 교묘해지는 각종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봄을 알리는 행사들이 주변에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봄의 정취도 마음껏 느끼시고 소중한 추억 가득 쌓는 4월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달성 치안 알림이 임준환, 김효인이었습니다.